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거의. 이거를 항상 10가지를 머리에 탁 박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10가지가 다 동일하지 않아요. 이 10가지 중에서도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돼요, 일단. 이거를 10번 이상 봐셔도 됩니다. 사람 관리죠. 얘는 성격이 이렇다. 얘는 이렇구나.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줬잖아.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냥 대충 해갖고 1억 넣어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내 머리 자체를 챗GPT화 만드는 거예요. 요새 컴퓨터가 2TB, 3TB죠. 인간의 뇌는 2.5PB예요. 다 쓸 수는 없겠지만 1TB라도 쓰자고요. 이 10가지의 법칙을 무조건 외우세요. 이게 운빨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요식업의 법칙이에요. 세무관리. 나라도 경영집단이에요, 거의. 하지만 경영집단, 장사집단, 기업집단은 이윤, 하나의 목표점을 가져서 이익을 보는 단체이지만 나라는 좀 다릅니다. 이익을 거둬들이긴 하지만 부의 재분배,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곳들을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세무관리도 똑같아요. 매장 매출이 낮은 곳들은 지원을 해서 올려줄 것이고, 많이 되는 곳들은 세금을 많이 부과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자,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타네. 하지만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증빙해서 갖고 오면 내가 돈 걸러줄게. 감면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표준이에요. 부자들이 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이죠. 근데 세무관리도 재료관리와 인사관리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자꾸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가 있어요. 핵심은 매출은 많지만 비용도 많고 그러면 순수익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순수익은 많아야 된다 라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재무관리, 이렇게 되면 소비만 엄청나죠. 재료 비용, 조리하는데 이제 시설 사는 비용, 그 다음에 위생 관리하는데 기타 차피 비용, 인사관리, 인건비, 고객관리, 환불해주는 것들, 마케팅 돈 쓰는 거, 세무관리, 세무사한테 돈 주는 거, 이것만 해도 8가지죠. 항목이. 근데 거기서 건당 다 나가니까. 그러면 내가 결과적으로는 얼마를 썼는지 모른다. 워낙 나가는 게 그러면 이제 보통 사장님들은 장사는 잘 되는데 남는 게 없네요. 다 쪼개봐야죠. 쪼개고 그 다음에 관리 시작해야죠. 그래서 이게 품목별로 다 나눠서 여기는 내가 35%였는데 40%가 나왔으면 재고가 많거나 로스율이 많은 것이고 계속 그걸 또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힘듭니다. 6개월 이상 반복하다 보면 몸에 익어서 30분 아니면 다 정리가 돼요. 인간의 뇌는 컴퓨터로 따지면 몇 기가바이트인가요? 요새 컴퓨터가 2TB, 3TB죠. 컴퓨터 엄청 기억을 많이 하죠. 인간의 뇌는 2.5PB예요. 거의 한 3,500TB예요. 머리가. 그렇게 크다고요? 그 정도예요. 기억을 하는 것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까지 해야 돼? 안 하는 거예요. 다 쓸 수는 없겠지만 1TB라도 쓰자고요. 저도 노력하는데 기억을 계속하고 메모하고 계속 이거를 습관화시켜서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야 내가 평생 장사할 수 있어요. 운빨이 아니죠. 이거는. 이게 운빨인가요? 절대 아닌 것 이게?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햄버거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요식업의 법칙이에요. 정부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청년에 대한 실업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나라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취업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래. 청년을 고용을 하게끔 유도하자. 그러면은 기업이나 가게에서 청년을 뽑으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청년이 취직을 안 하면 사업도 하겠죠. 그럼 사업할 때 청년이 더 망하지 않게 오래 할 수 있게끔 창업지원금 준다 이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만 공부해서 타겟금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서류가 많아요. 서류를 대신해서 다 해주는 거 찾아주고 20%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는데 이 시간이 많으면 하시면 되는데 수수료 줘서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수수료 주고 나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하면 내가 200만 원 버는데 20만 원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쓰는 시간들은 왜 계산 안 합니까? 내가 그 시간에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드는데 왜 그건 계산 안 합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진행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가 완벽하게 되기까지는 보통 1년이 걸립니다. 이 10가지의 법칙을 무조건 외우세요. 더 나아가는 게 있겠지만 여기서 자신의 마인드맵을 정리해서 하신다면 체인 사업도 똑같습니다. 재료 구매, 조리를 어떻게 편하게 할 것인가, 시설은 어떻게 더 기계화할 것인가, 위생관리, 위생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편하게 만들 것인가, 인사관리, 사장님들이 뽑으신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일을 하고 만약에 다시 재고용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고객관리, 컴플레인이 많다, 컴플레인이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잠재적인 불만 고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 전체적으로 사장님들이 지역 상권에 대한 마케팅도 있지만 전체적인 브랜드에 대한 상권의 마케팅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사장님은 지역 광고를 하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마케팅은 무엇인가, 세무관리, 전체적인 사장님들이 세무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는 그런 시스템은 무엇인가, 또한 법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것인가, 재무관리, 어떻게 하면 우리 법인 회사가 수익이 날 것인가, 사장님은 순수익률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게끔 할 것인가, 정부지원금 얼마나 그 정부지원금을 잘 적용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게 그냥 공식 아닌가요? 어디든.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오시는 분들은 저런 게 어떻게 다
다 시스템화 돼 있잖아요. 이게 안 봐도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교육을 제가 합니다. 오시면. 그러니까 훨씬 이제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유리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체인점이 원래 이거예요. 네. 이것들을 모르게 다 해놓는 것들이 이거예요. 이 보통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통닭집 하려면 통닭만 팝니다. 체인점은 여기 놔둬주세요. 여기 놔둬주세요. 발주는 여기 해서 매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하나하나 것까지 계산이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으로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가 다 짜야 돼요. 네. 솔직히 몇 천 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놓은 건데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도 할 수 있다. 이게 다 맞춰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장사가 잘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딱 기반 시설인 건 기반 시스템. 그렇죠. 여기서 또 돈을 절약해서 원가 맞추고 뭐 이게 수천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장님들은 뭔가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죠. 네. 누가 뭐라 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이 10가지의 법칙으로 선생님을 해가지고 내 구조를 회전시켜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꾸 교육해야 되겠네요. 자, 장사가 안 돼요. 수익률이 떨어져요. 남는 것 없어요. 앉아있어요. 배민이 이렇나? 배민이 왜 이래? 이렇게 하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요. 수수료가 높아졌구나.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겠구나. 어떤 것이 올라가야 되지? 재료는 일단 내려갈 것이고 판매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손님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만족도는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수료가 높아지는데 판매를 계속하려면 시설이 기계화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위생과 인사 관리를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맞춰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에 다 머리에 넣어서 네. 다시 회전이 되죠. 이게 챗GPT 치세요. 요식업의 재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나옵니다. 챗GPT에. 이거는 내 머리 자체를 챗GPT화 만드는 거예요. 네. 계속 끊임없이. 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 요식업에 대한 하는 요식업 개론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내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해서 세포화시켜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사실상 가치로 따지면 좀 비싼 강의입니다. 이거는 제가 9년 동안 이론을 한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요것들을 쪼갤 겁니다. 어떻게 효율화하고 어떻게 편하게 하고 어떻게 싸게 하고 어떻게 좋은 품질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냐면 재료를 이렇게 샀어. 품질이 좋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바뀌죠. 네. 그러면은 그것들을 바뀌는 것까지 체크하는 시스템화. 그러니까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재료 가격은 변동한다. 네.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씩 다른 업체를 임의적으로 찾는 행동을 안에 집어넣는다. 예를 들어서 자원적인. 내가 재료를 찾았어요. 지금 개선시키려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단발적이죠. 네. 그 단발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까지 시스템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규제되잖아요. 네. 그죠? 3개월에 한 번씩은 재료를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퀄리티와 단가를 찾아보고 진행한다. 좋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게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되면 되고. 비싸면 조율하고. 그까지. 그게 촘촘해질수록 실패율이 떨어지죠. 맛에 대한 변동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고차원화 될수록 고점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차차 만들어 가자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체크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내가 3개월 했는데 이게 3개월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것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벌써 규격화돼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규칙을 잡아놓는 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1년 365일, 1, 2, 3, 4분기. 그죠? 네. 그 다음에 1년에 12개월. 기준으로 세팅을 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강의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